네, 오늘부터 나갈 주제는 First Order Logic이고요. First Order Logic은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Propositional Logic을 확장을 한 겁니다. Predicate, Function, Quantifier를 지원하도록 확장을 한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정의해 보기로 하고, First Order Logic, 그리고 Predicate Logic, First Order Predicate Logic, Relational Logic, 다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줄여서 FO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FOL은 우리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검증할 때 이제 불리한 로직으로만, 물론 불리한 로직으로 프로그램의 시멘틱스를 다 표현할 수 있죠. 어차피 어셈블리 기계어로 옮기면은 다 불리한 로직이니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로우 레벨이죠.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 레벨 시멘틱스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퍼스트 오더 로직을 쓰는 겁니다. 그 표현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퍼스트 오더는 로직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리즈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satisfiability를 체크하는 게 불리한 로직에서는 항상 가능하죠. 퍼스트 오더 로직에서는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자, 신텍스부터 디파인을 해봅시다. 일단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용어는 term이에요. term. variable, constant, function을 우리가 term이라고 부를 건데, 자, 직관적으로 first order 로직은, 불리한 로직은 우리가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죠. 불리한 밸류밖에 없죠. first order 로직에서는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돼가지고 임의의 오브젝트가 표현이 될 거예요. 임의의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임의의, 예를 들어 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강아지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등등 컨셉을 정의하기 나름으로 오브젝트, 어레이, 포인터, 인티저 이런 것들 다 서포트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리즈닝할 그런 오브젝트들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엔티티가 term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FPL, Propositional 세팅에서는 어떤 포뮬라라는 게 true 아니면 false로 값이 계산되는 거였다면은 FOL에서는 값으로, 좀 더 일반화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인티저, 스트링, 리스트 등등등.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퍼스트 오더 로직의 텀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하이 레벨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리즈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텀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T라고 하면은 변수거나, 퍼스트 오더 로직에서 어떤 변수는 텀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오브젝트를 뜻하는 겁니다. 인티저, 혹은 스트링 이런 거. 콘스탄트, C라고 표현할 거예요. 콘스탄트 스트링, 콘스탄트 인티저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펑션 애플리케이션도 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콘스탄트를 일반화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콘스탄트는 아규먼트를 하나도 안 받는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랑 콘스탄트는 사실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별을 하니까 구별해 놨고요. 인자를 n개 받는 함수 nary 펑션, n개의 텀에다가 적용이 되는 a, b, c 얘네들 텀들이에요. 못하네요. t. 텀이 n개 있을 때 n개를 인자로 받는 에러t라고 그러죠. 우리가 함수의 인자의 개수를, 에러t가 n인 함수에는 텀 n개에다가 어플라이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텀은 variable,
x, y, z 이렇게 쓰면 variable들을 뜻할 거고요. FOL에서 A, B, C 이런 것들은 constant를 뜻할 거고, F, G, H 이런 것들은 함수를 뜻할 거고, 그리고 우리 함수 애플리케이션 하듯이 괄호 열고 아규먼트를 적어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텀이에요. 변수, 콘스탄트, 펑션을 텀이라고 정의를 하고, 콘스탄트는 펑션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은 뭐 우리 지금 의미 정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FA 하면은 F는 함수일 거고요. A는 콘스탄트일 거고, 콘스탄트 A에다가 F를 어플라이 한 겁니다. 얘는 G는 함수고 바이너리 펑션이고 인자 2개 받는, X는 변수, B는 콘스탄트. 이거는 F가 G의 결과에 어플라이 됐네요. 자, 그래서 텀이라는 거를 정의했고요. 텀 가장 베이직한 빌딩 블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텀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프레디켓. 프라포지셔널 로직에서는 PQR, 우리가 불리한 변수들을 대문자 PQR로 정의했었죠. PL에서는 불리한 변수를 일반화시킨 게 프레디킷이에요. 불리한 변수 P, 얘는 true 아니면 false죠. 값이 아규먼트를 0개 받는 프레디킷입니다.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받아서 true, false.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디킷이라는 거는 함수죠. 함수인데 리턴 값이 불리한인 함수를 프레디킷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자,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턴 값의 타입이 불리한이면 우리가 프레디킷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은 프레디킷인데 아규먼트가 0개인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프레디킷은 스몰 p, 스몰 q, 스몰 r 이렇게 쓸 건데 함수입니다. PL에서의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을 일반화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n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서 프레디킷은 n개의 아규먼트를 받는 프레디킷은 n개의 텀을 아규먼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 뭐 같은 컨벤션을 쓸 거고요. 0개의 입력을 받는 프레디킷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P가 이제 프레디킷을 뜻하는 거고, fx 입력을 2개 받는 거죠. 첫 번째 입력으로 어떤 함수의 fx를 입력을 받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gx, fx. 이것도 이제 syntaxically valid한 프레디킷 애플리케이션이다. 바이너리 프레디킷이고 2개의 텀에다가 어플라이된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텍스를 정리해 보면, 퍼스트 오더 로직에서 포뮬라 신텍스는 뭐 거의 똑같이 정의됩니다. 불리한 로직이랑 거의 똑같이. false고요, true고, 원래 여기 뭐가 있었죠? 변수가 있었죠.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이 있었죠. 그게 프레디킷으로 확정된 겁니다. 제너럴라이즈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톰을 true, false 아니면은 predicate 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n개 텀에 applied 된 predicate 자체가 아니고. 자, 그리고 리터럴은 아톰이거나 negated 아톰이거나. 자, 이렇게 얘네들 아톰이라고 정의하고, negation 똑같이 있고요. conjunction, disjunction, implication, if and only if 그대로 있고, 새롭게 추가된 게 얘네들 얘는 existential quan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universal quantification. 직관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x가 존재해서 fx가 true라는 뜻이에요. 자,
자,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f가 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퀀티피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신텍스가 추가되고 불리한 베리어블이 프레디킷으로 확장된 이제 신텍스로 정했습니다. 지금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불리한 텀이 아닌 거죠? 불리한 텀이라고 해도 되죠. True, false.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노테이션 좀 정의하면, 자, 그래서 퀀티피케이션이 이제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퀀티피케이션 여기서 x를 quantified variable이라고 하고요. fx 얘를 뭐 퀀티파이어에 얘를 이제 퀀티파이어라고 부르고 for quantifier, existential quantifier, 어쨌든 quantified variable x를 자 f를 body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 quantifier x의 scop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퀀티파이어 붙어 있는 경우에 f에서 x가 바운드 되어 있다.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바운드 베리어블, 프리 베리어블 정의하듯이 정의한 거죠. 지금 x를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된 거죠. 바인더죠, 바인더 x에 대한 그런 말을 용어를 쓸 거고. 그리고 지금 신텍스로 오면은 그 앞에 두 개를 붙인다 그러면은 for x, 예를 들어 for x, for y에 대해서 fxy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스콥은 그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 람다 캘큘러스에서 뭐 람다식에서 우리 바인더가 나올 때 이 x가 바디가 어디까지가 스콥이냐 동일합니다. 끝까지 최대한 갈 때까지 오른쪽으로 끝까지 스콥으로 생각한다. 이게 애매하면 괄호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x의 스콥은 이 전체가 되고 이 y의 스콥은 여기 괄호가 쳐져 있는 여기까지 되고 그래서 이 x는 이 x예요. 여기 있는 모든 x는 다 바운드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y 얘네들도 다 바운드입니다. 물론 일부러 헷갈리게 쓰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컨벤션이 그렇다. 자 그리고 어떤 베리어블이 free 자유변수다라는 거는 바운드 안 돼 있을 때, 정의가 없을 때. 그리고 free bound라는 함수를 free bound 베리어블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리 베리어블이 없는 포뮬라를 클로즈드 포뮬라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프리 베리어블이 없으면 클로즈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클로즈드 프로그램만 실행 가능하잖아요. 이 first order 로직에서도 기본적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로즈 되어 있어요. 프리 베리어블이 없어야 validity, satisfiability 이런 걸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closed 포뮬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 x는 여기 바인드 되어 있고, 요 y는 free네요. 얘는 바인드 되어 있고, y는 바인드 되어 있고. 그래서 바운드 얘를 이제 f라고 하면 굳이 한번 계산해 보면 f의 바운드 베리어블은 x랑 y고요. 프리 베리어블은 y. 이 y는 서로 다른 양이죠. 얘가 이제 프리인 거고 얘는 바운드고. 자, 그래서 f의 프리 베리어블들을 x1, 뭐 xn이라고 하면은 유니버셜 클로저 f 안에 만약에 프리 베리어블들이 n개가 있다. 그럼 걔네들을 다 앞에 끄집어내 가지고 for를 붙여준 그런 포뮬라를 우리가 유니버셜 클로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xistential closure는 퀀티파이어를 existential 퀀티파이어로 붙여준.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변수가 여러 개면 하나 다 쓰기 번거로우니까.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syntax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 order logic 정도가 되면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웬만한 것들을 이제 로직으로 표현할 만큼 충분히 익스프레시브 합니다. 불리한 로직은 그 정도까지 하기엔 좀 너무 로 레벨이죠. 뭐 디지털 컴퓨터에 뭐 항상 파이나이트 하지만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뭔가 개념을 표현하기는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뭐 인공적인 예제긴 한데 보면은 모든 고양이는 has its day. 이걸 한번 그대로 한번 뭐 로직으로 표현해 보면, 자, 모든 x에 대해서 x가 만약에 고양이면 어떤 day y가 있어가지고 x의 day가 y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얘네들은 다 프레디케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억지긴 하지만 저걸 이제 정의해야겠지만 적하게 프레디케이트를. 자, 그리고 두 번째, some cats have more days than others. 어떤 x, 그러니까 some, 어떤 고양이가 있다는 어떤 x, 그 x가 캣이에요. 그 xy가 이제 캣이고, 저 샵 데이즈라는 건 함수입니다. 이제 함수, 프레디케이트 아니고. 그래서 결과값이 인티저라고 할게요. 그럼 데이즈 x 하면은 고양이의 남은 날들이 y보다 크다. x의 데이즈가 y보다 크다.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얘는 프레디케이트죠. 크거나 작거나 크다. 얘는 이제 프레디케이트고, 얘는 펑션이고, 얘는 프레디케이트고. 이런 자연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수학적인 걸 표현해 봅시다.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크잖아요. 모든 삼각형은.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모든 x, y, z에 대해서 x, y, z가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이루는 그런 정수들이면, 삼각형의 세 변을 뜻하는 그런 정수들이면 x의 길이가 y의 길이 더하기 z의 길이보다 작다. 여기서도 얘네들은 펑션이고, 랭스 펑션이고, 이 덧셈은 뭐죠? 펑션 프레디케이트. 자, 페르마의 라스트 세오렘. 마지막 정리 뭐 이런 거죠. x n승 더하기 y n승이 어떤 z n승. 여기서 x, y, z는 0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0이 아닌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럴 때 n이 이제 3 이상일 때, n이 2일 때는 저게 같을 수 있지만 n이 3 이상일 때는 어떤 x, y, z 인티저를 자연수를 가지고 와도 같을 수 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표현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n이 2보다 크면, 2보다 큰 정수면 어떤 x, y, z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런 정수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네가 0이 아니면 xn 더하기 yn 이퀄 zn인 그런 x, y, z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어때요? 자연어가 쉬워요? 로직이 쉬워요? 자연어로 표현하는 게 쉬운 사람?
로직으로 표현하는 게 쉬운 사람. 로직이 쉬워? 진짜요? 자연어가 쉽긴 하죠. 로직이 쉬워요, 진짜? 아, 그런 거 완전 빌트인 네이티브. 네, 대단하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연어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하고 주석을 작성한다 그래봐요. 주석을 자연어로 작성해요, 로직으로 작성해요? 대부분 자연어로 작성하지. 근데 자연어의 장점은 아무래도 편하다. 단점은 애매하다. 로직은 애매한 것 없죠. 일단 작성하면 뜻이 명확하지. 작성해놓고 보면. 그렇지만 작성하기가 좀 뭐 익숙해지면 뭐 어쨌든 가능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정교해야지 생각이.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정교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first order logic을 기본적으로 왜 배우냐?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코드를 작성을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주석을 달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주석으로 달 거예요. 프로그램 검증이라는 게. 근데 그 주석이 자연어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로직으로 작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정렬하는 함수 버블 소트를 만들었다, 구현했다, C 언어로. 그러면 그 C 언어 위에다가 커멘트에다가 이 함수가 정말 끝나면 소팅을 한다. 이거를 자연어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로직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프로그램 검증기가 그런 커멘트랑 이 코드를 받아가지고 이 코드가 정말 이 코멘트를 만족하는지를 증명을 하는 그런 검증기를 만드는 게 다음 숙제입니다. 참고로. 그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검증이에요.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멘트를 적어주는 거, 뭐 별 생각 없이 적겠지만 스펙, 명세를 적어주는 겁니다.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뭐 자연어로 대부분 적을 거고, 아까 뭐 로직이 더 편하다 하는 사람 로직으로 적었겠지. 네. 그렇죠. 네. 어쨌든 편한 언어로 적을 거고.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검증기는 일단 명세라는 게 애매하면 안 되니까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로직으로 적을 겁니다. 로지컬 포뮬러로, 특히 이 first order 로직으로. 그러면 우리 검증기가 얘가 정말 이 코드는 애초에 포멀한 거고, 그래서 명세도 포멀하고 코드도 포멀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준다.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 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 질문. 네. 스펙시피케이션을 어노테이트하는 그 방식이 어떤 좀 정해진 국룰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연구마다 나름이라서 연구에 대해서 시작되는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랭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커멘트를 여러분들이 자연어가 아닌 로직으로 적을 수 있게끔 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펙을 위한 메타랭귀지. 스펙을. 근데 물론 그게 언어마다 그런 언어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래요. 근데 그 언어마다 언어 개발자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정해진 스탠다드 이 포맷은 스탠다드라는 건 아직 없고요. 약간씩 다를 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first order 로직으로 기술을 합니다. 약간의 신텍스는 다를 수 있어도. 다른 질문 있나요? 재밌겠죠, 아주 흥미진진하죠. 다음 숙제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블 소트 작성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for my comment를 작성하면 정말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이 틀리면 증명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엑서사이즈로 몇 가지 로직으로 표현하는 걸 좀 해봤고요. 퍼스트 오더 로직은 사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검증기에서 사실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퍼스트 오더 로직의 전체 파워를 쓰진 않을 겁니다. 퍼스트 오더 로직은 우리 지금 정의할 거지만 의미를 너무 제너럴해요. 우리 의미를 정의해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무 제너럴해서 너무 제너럴하면 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퍼스트 로직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다음 주제가 이제 퍼스트 오더 시오리라는 건데, 특정 도메인들에 특화시킨 퍼스트 오더 로직들을 쓸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퍼스트 오더 로직은 그런 것들을 특화된 그런 스페셜라이즈드 된 퍼스트 오더 로직을 만드는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체 가장 제너럴한 형태의 퍼스트 오더 로직의 의미를 정의해보면, 그래서 또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져야 의미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원래는 어사이먼트였죠. 프라포지셔널 로직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인터프리트 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리한 true 아닌 false이기 때문에 값이. 근데 이 FOL에서는 값이 지금 뭔지 몰라요. 값이 안 정해져 있어요. 거기부터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값을 인터프리테이션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일단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메인이 true, false를 뜻하는 거면 이제 불리한 로직이 되는 거고요. 이 도메인이 정수들의 집합이다 그러면은 정수들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를 리즈닝할 수 있는 로직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도메인이 주어져 있고, 도메인이라는 거는 논엠티 셋인데 값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티저, 뭐 리얼 넘버, 스트링,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사이먼트는 동일해요. 어사이먼트는 이제 그 베리어블, 콘스탄트, 펑션, 프레디케이트 이런 심볼들이 나올 텐데, 이런 심볼들이 이 도메인에서 뭘 뜻하는지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어사이먼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포뮬라 F가 있을 때 이 F를 계산을 하려면, 인터프리테이션을 계산하려면 이 F 안에 어떤 뭐 베리어블도 있을 거고, 콘스탄트도 있을 거고, 펑션도 있을 거고, 프레디케이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얘네들의 의미를 알아야 계산을 하죠. 뜻을. 그래서 이 알파를 보면은 각각의 변수가 이 D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매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펑션 심볼도 매핑이 되어 있고, 그래서 펑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인자를 n개 받는 함수다 그러면은 D의 n승, 그러니까 D 곱하기 이게 n개 있는, 거기서 이제 D로 리턴 값은 이제 D. 프레디킷은 함수인데 true false인 거라 그랬죠, 리절트가.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게 이제 알파입니다. 그런 알파가 있을 때 기본적인 텀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 F 변수는 그냥 바로 룩업을 하면 되고요. 바로 매핑이 돼 있을 거고, 콘스탄트도 바로 매핑이 돼 있을 거고, 함수는 일반적으로 텀을 받잖아요, 아규먼트에. 그래서 재규적으로 걔네를 이밸류에이션 한 다음에 해서 값으로 만들어 값이 나올 때까지 재규적으로 계산해 준 다음에, 그리고 f의 의미를 찾아서 그 함수 애플리케이션을 해주는 형태로 의미가 정의됩니다. 재규적으로. 프레디킷도 마찬가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예를 하나 보면은, 자, f가 이런 건 생각해볼게요. x 더하기 y가 z보다 크다. imply y가 z 빼기 x보다 작다. 자, 이런 걸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자, 이거 밸리드 한가요? 항상 참인가요? x 더하기 y가 z보다 크면 y가 z 빼기 x보다 큰가요? 메인을 고르자면 응?
도메인을 잘 잡는 도메인을 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외상은 수책이 같습니다. 맞아요. 퍼스트 오더 로직에서는 이것만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저 덧셈 보면은 덧셈으로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덧셈 인티저 x와 저 도메인이 인티저고 덧셈은 우리가 생각하는 덧셈이고 뭐 크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밸리드한 포뮬라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 내가 정의하기 나름이거든. 이거를 덧셈을 뭐 덧셈으로 정의하고요, 정수에. 얘도 정수의 덧셈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름만 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first order logic은 이렇게까지 제너럴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뒤에 프로그램 검증에서 사용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평소에 아는 그대로 해석을 하긴 할 겁니다.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어떤 시오리를 고정시켜 놓고 인티저 시오리를 상정한 다음에 이런 포뮬라를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로직은 굉장히 슈퍼 제너럴하지만 그렇게까지 제너럴한 형태로는 프랙티컬하게 쓰진 않을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제너럴하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별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어떤 특정 인터프리테이션을 고정시켜 놓고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인터프리테이션 고정시켜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티저 시오리, 뭐 리얼 넘버 시오리, 스트링 시오리, 어레이 시오리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어레이 시오리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어레이의 그 메커니즘의 그 인투이션대로 의미들을 각각의 심볼들의 의미들을 빌트인으로 디파인 해놓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인티저 시오리다 그러면은 덧셈은 정말 덧셈으로 인티저들 간의 덧셈으로 곱셈은 곱셈으로 그런 식으로 특정 심볼들을 의미를 고정시켜 놓은 그래서 다른 식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리스트릭션을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SMT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atis SMT의 의미가 Satis SMT 솔버에서의 SMT, Satisfiability 모듈로 Theory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Satisfiability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정 theory, interpretation, restriction이 그 assumption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인티저 theory를 강제한 상태에서 이 포뮬라의 validity를 자동으로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SMT 솔버를 G3에다가 이거 주면은 valid하다고 하죠. 인티저 theory에서 물어보면. 그런데 모듈로가 그런 뜻이에요. 이 특정 theory를 가정한 상태에서 리스트릭트한 상태에서 셋을 따지겠다. 그래서 SMT 솔버 그런 뜻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인밸리드한 거죠. 이미 별로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지금 뭐 이거 노테이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들은 그냥 심볼일 뿐이에요. 우리 익숙한 심볼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써도 이 위에 있는 F를 이렇게 써도 뭐 사실 syntaxically 뭐 같은 거예요. 프리픽스 형태로 그러니까 덧셈 크거나 크다를 P로 표현한 거고요. 덧셈을 F로 표현한 거고 임플리케이션은 이 로직의 빌트인으로 있는 거니까 바꾸면 안 되고 그리고 크다가 P였죠. 그래서 P, Y 그리고 뺄셈을 G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변화 같은 거다. 자,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도메인은 정수 셋이고 그리고 어사이먼트는 플러스는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정수 덧셈 그리고 요 심볼은 우리가 아는 그 마이너스 함수 매핑한 거고 이거는 인티저에서의 크다.
그리고 x를 13, 42, 1로 매핑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지면은 이 f는 true가 되는 거죠. 알지? 왜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이 d랑 알파 페어일 때 이런 i에서 f는 true다 이렇게 쓸 겁니다. 왜냐면 다 그 리플레이스를 해보면 x가 13이고 y가 40이고 더하면 뭐가 되고 z보다 1밖에 안 되니까 크고 얘가 true고 얘가 y가 40이고 13 빼기 1이니까 얘보다 크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 도메인이 여러 집합을 도메인이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타입의 값이 될 수 있냐고 있는 뜻이죠? 가령 문자열이랑 정수랑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에서 문자열만을 갖는 함수라든가 수만을 갖는 도메인을 갖는 함수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정의할 수 있는지. 뭐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뭐 내가 자세히는 우리 다루진 않겠지만 이 SMT G3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보면은 사용해봤지 사실. 거기 보면 뭐 타입을 정해주잖아요. 불리한 타입 정해주고 인티저 타입 정해주고 두 개밖에 안 해봤지만 뭐 비트 벡터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뭐 어레이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얘네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시오리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SMT 솔버는 이 시오리가 뭐 예를 들어 10개라고 합시다. 기본적인 그 아토믹한 시오리들이 인티저 시오리, 리얼 넘버 시오리, 뭐 스트링 시오리, 어레이 시오리 등등 그런 거를 아토믹 시오리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걔네들에 대해서는 다 이 디시전 프로시저들이 개별적으로 정의돼 있어요. 그런 그 기본적인 그 SMT 솔버들은 뭐 시오리가 10개다, 서포트한 시오리가 10개다, 그리고 10개의 서로 다른 디시전 프로세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10개 있다, 개별적으로.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수만 쓰는 게 아니고 정수랑 인티저를 어레이를 같이 쓰고 뭐 스트링도 같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시오리 컴바인드 시오리라고 부릅니다. 두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시오리들이 10개다 그러면 그 10개의 컴비네이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컴바인드 시오리가 많겠죠. 네, 그런 컴바인드 시오리마다 개별적으로 또 이 디시전 프로세서를 솔버를 만드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기 때문에 헤비하기 때문에 그 컴바인하는 각각의 아토믹한 솔버들이 있으면 컴바인하는 또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자, 질문 이거 있나? 도메인에 그 2개 이상 타입이 들어갈 수 있지. 일단은 여기 first order 로직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라는 게 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타입을 지금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뒤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정의해 봅시다. 세멘틱 first FOL의 세멘틱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지면 이런 도메인이랑 어사인먼트가 주어졌을 때 결국에는 I에서 F가 true거나 I에서 false다라는 거고요. true는 항상 true고 뭐가 와도 false는 뭐가 와도 false고 이 predicate은 현재 어사인먼트에서 계산했을 때 true가 되면 true가 돼요. negation F는 F가 I에서 F가 false면 not F는 true. 다 마찬가지고요. conjunction, disjunction, implication, if and if. 새로 나온 게 이 quantification인데 I에서 interpretation I에서 for x.f가 참이다 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도메인에서 모든 값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도메인 모든 값 v에 대해서 D 안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얘를 x에다가 내가 어사인 해봤더니 이게 일단 이 노테이션부터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 x의 엔트리를 v로 바꾼 겁니다. 일종의 substitution이에요. i에서 x가 바인드 되어 있겠죠, 뭔가. 그거를 x를 v를 가지도록 업데이트한 거고 그 인터프리테이션을 이제 j라고 하자. 자,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 있는 도메인 엘리먼트 v에 대해서 i에서 x의 값을 이 변수 x의 값을 v로 넣어봤더니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바꿔봤더니 그래도 f의 truth value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true다. 이런 뜻이죠, 직관적으로. 자, existential quantification은 어떤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에 대한 거예요. D에 V가 존재해서 어떤 값 V가 존재해서 X를 V로 대입했더니 F가 참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 얘를 이제 I의 X 베리언트라 그러는데 X만 바꿨다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을 도메인은 바뀌지 않고요. 도메인은 같은 거고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다 같은데 x에 대해서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j는 새로 만든 이 j는 i랑 모든 엔트리에 대해서 다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x에 대해서만 v로 어사인한 바뀐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예제로 봤던 x 더하기 y 이거 보면은 도메인을 아까 정수로 잡았고 어사인먼트 알파를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앞에 룰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임플리케이션이니까 먼저 얘부터 계산해 봅시다. i에서 x 더하기 y 이 텀이죠, 텀. 프레디킷이죠. 프레디킷이 텀이 아니고 프레디킷이죠. 프레디킷 계산하려면 두 가지 텀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재규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다 보면 이제 x 13, y는 42. 이 덧셈 심볼은 덧셈, 크다 심볼은 크다, z는 1.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이밸류에이션 가능하니까 계산해 보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i에서 x 더하기 y가 z보다 크다. 얘가 tr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임플리케이션의 오른쪽인 y가 z 빼기 x보다 크다. 또 동일하게 해보면 이렇게 돼서 true가 돼요. 자,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의 시멘틱스 때문에 true에서 true를 imply 하는 거니까 전체는 true가 되죠. 그래서 f가 현재 주어진 i에서 true로 계산된다. 질문 있냐 혹시? 자, 두 번째 example. 자, 모든 x에 대해서 fx equal gx다.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생각해 볼게요. 이제 d는 어떤 값 v1, v2라고 하겠습니다. 값이 두 개 있는 지금 콘스탄트 밸류예요. 밸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알파는 어사이먼트입니다. 그럴 때 어사이먼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는 어떤 함수로 매핑이 되어 있냐면 v1을 받으면 v1, f는 v2를 받으면 v2. 지금 값이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 g는 v1을 받으면 v2, v2를 받으면 v1 이렇게 f랑 g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i가 주어졌을 때 f의 f의 값을 계산해 보면 요거를 지금 얘가 그 existential quantifier가 붙어 있으니까 먼저 이 assignment 알파를 보면은 자, 동일한 게 주어졌을 때 f가 이 f랑 g의 정의를 보면 동일한 값이 주어졌을 때 항상 다른 게 나오죠. 예를 들어 v1이 주어지면 f는 v1, g는 v2, v2가 주어지면 f는 v2, g는 v1. 자, 그래서 어떤 주어진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x에다가 어떤 값으로 바꿔치기를 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라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arbitrary한 v 값을 택해도 이 v를 x에다가 주면은 x에다가 v를 assign한 그 새로운 업데이트한 인터프리테이션 하에서 fx equal gx를 계산해 보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라인을. 자, 1번을 보면 이 마지막 데피니션을 보면 자, 이거의 대우명사 생각해 보면은 얘가 아닐 때는 얘를 이제 니게이트 해야 되는데 니게이트 하면은 there exist가 fals이 되죠. 모든 v에 대해서 이게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어떤 v에 대해서 얘를 assign 했을 때 얘가 참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semantic v exist의 정의상. 자, 그래서 얘가 false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syntax 정의하고 semantics 정의해봤습니다. 근데 불리한 로직에서는 semantics 정의할 때 truth table로 정의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FOL에서는 도메인이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올지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죠. 인덕티브하게만 정의됩니다. 그 의미가.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개념인 satisfiability 그리고 validity 동일하게 의미가 동일합니다.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정리했기 때문에 어떤 first order logic formula f가 set이다, satisfiable하다라는 얘기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f를 계산했을 때 true가 될 때, 그러니까 true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set이라고 합니다. 자, 포뮬라 F가 valid하다는 것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F가 참일 때 그 정의는 같아요. 그죠? 정의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는 똑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리한 로직에 대비해서 이 first order 로직에서는 satisfiable 하기가 쉽게 어떤 포뮬라 임의의 포뮬라 F를 우리가 뽑았을 때 얘가 satisfiable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valid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불리한 로직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valid 하기가 셋이 그렇죠. 셋은 웬만하면 억지로든 만들 수 있겠지. 인터프리테이션을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어도 만들 수 있죠. 성립하게.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덧셈을. 자, 근데 밸리더티는 어떨 것 같아요? 밸리드하려면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true가 돼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y 더하기 x, 당연히 밸리드해 보이는데 밸리드하지 않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밸리드한 포뮬라를 찾는 게 뭐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어쨌든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스트롱한 컨디션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퀀티파이어가 들어가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펑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의미를 내가 정의하는 심볼이 들어가면 쉽지 않겠지. 그냥 빌트인으로 있는 그 로지컬 커넥티브들, 뭐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엔드라든지 이런 것만 써야 밸리드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론 불리한 로직에서 밸리드한 건 여기서도 밸리드 할 겁니다. 아닌가? 아무튼 밸리드 하려면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들어가면 안 되고 빌트인으로 로직에 그래서 빌트인으로 사용한 심볼만 뭐 뒤에 뭐 예절이랄 거. 아무튼 set, valid 그런 개념을 정의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validity라는 개념이 일단 free variable이 없어야 정의가 되는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free variable이 어떤 포뮬라 f가 있는데 이제 어떤 x가 free variable이다. 그러면 얘가 valid 하려면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진 인터프리테이션이 x에 대한 정보를 안 갖고 있으면 애초에 정의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validity set 여부를 따질 때 closed formula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거를 퀀티파이어를 붙여주기가 뭐 귀찮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할 때 붙여주기 귀찮기 때문에 이런 프리 베리어블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만약에 어떤 포뮬라 f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포뮬라에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포뮬라 f의 밸리더티를 따진다. 그러면은 유니버셜 클로저가 의 밸리더티를 뜻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 이게 밸리다는 얘기는 모든 x를 갖고 와도 같다는 거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for x.x equal x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고 클로저를 만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satisfiability를 따진다. free variable이 있을 때 그럴 때는 existential closure를 만들어주고 따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x equal y 이게 set인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free variable이지만 어떤 x, y가 존재해서 이게 같냐를 물어보는 거죠. set이라는 게. 자,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free variable이 있어도 그냥 다 클로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SMT 솔버에다 여러분들이 줄 때도 그래서 이거 항상 클로저를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듀얼리티 뭐 스틸 성립하고요. 그래서 F가 valid for F가 valid하다는 거는 exist not F가 unsatisfiable하다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SMT 솔버, 그러니까 SMT 솔버에서도 set 솔버가 아니고 SMT 솔버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F에 주어진 F에 validity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냥 심플하게 not F로 주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unset인지 보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컨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atisfiability, validity 개념이죠. 그래서 first order logic에서 그 개념을 정의했고요. 자, 그래서 FOL에서도 semantic argument method, 우리 앞에서 저 페라포드 불리한 로직에서 했던 그 프루프 룰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PL에서의 그 룰들은 다 갖고 올 거예요. 그 컨트라딕션 룰 빼고 다 갖고 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not F가 사실이다 그러면은 F가 I에서 거짓이죠. 그리고 뭐 이건 볼까요? F 또는 G가 사실이다 I에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가 사실이거나 G가 사실이거나 브랜치가 갈라지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FOL에서의 대부분의 룰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컨트라딕션 룰 빼고 다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불리한 로직에 없는 신텍스 for 퀀티파이어에 대한 룰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 for x.f가 참이다, 이걸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내가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I가 있을 때 for x.f가 참이다. 그럼 얘가 뭘 뜻하냐면 뭘 뜻한다고, 뭘 디라이브 할 수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f가 참이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참이니까 임의의 v를 생각해서 value를 생각해서 x에다가 v를 업데이트한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또 f가 참이다 라고 결론 내려도 안전하죠. 애초에 모든 x에 대해서 f가 사실이니까. 자, 이 룰을 유니버셜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니버셜 퀀티파이어를 없애주는 룰이다. 그래서 자, 이그지스텐셜 퀀티파이어도 없앨 수 있어요. 언제 없앨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x가 존재해서 f가 참이다, 참이 아니다라고 그럴게요. I에서 exist x.f가 거짓이다. 자, 이 얘기는 f를 만족시키는 x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택틱하게는 exist지만 이게 사실 for all의 의미를 가지는 명대로 니게이션을 해놓으면 어떤 x를 생각해도 f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v를 갖고 와도, 도메인에 있는 v를 갖고 와도 업데이트 했을 때 f가 거짓입니다. 이 룰을 existential elimination.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universal 룰이라고 부를게요. 항상 성립하는 이 의미 자체가 유니버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룰은 서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묶이는 거고. 자, 이 룰을 우리가 어떤 뒤에 예제들이 있긴 하지만 먼저 그 예제 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지금 예를 들어 뭐 for x.f가 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디라이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디라이브 하려면 어떤 v를 찾아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증명해서. 그럼 이 v가, 근데 이 v가 뭘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증명하다가 일단 그 도메인 안에서 우리가 저거를 만약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고 싶을 때 우리가 좀 수상한 값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징을 하고 있다고 할 때 프로그램에서 크래시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보이고는 싶지만 사실 그거를 이제 크래시가 난다는 거를 만약에 요구를 보고 싶다면 크래시가 터질 만한 좀 이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네,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정확히 캐치는 못했는데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을 하다가 결국 이제 어떤 valid하다는 거를 어떤 f가 valid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와중에 이런 룰이 사용될 거잖아요. 얘가 어떤 i에서 어떤 i를 갖고 와도 얘가 valid하다, 참이다. 이런 걸 증명하고자 할 때 proof by contradiction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프레프 추리를 만들면서 아래로 쭉 내려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룰을 사용할 때 보통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이 v가 여기서 내가 이 룰을 여기서 사용한다. 그리고 v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 v는 지금까지 증명 중에 등장했던 그런 v를 쓰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로운 걸 여기서 도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값들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가 넣어서 저 아래쪽으로 디라이브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일 겁니다. 이 유니버셜 룰들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어떤 v가 먼저 이 앞에 프로프 트리에서 앞쪽에 먼저 등장한 어떤 v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넣어줘. 자, 직관적으로 왜 그러냐면 뭐 방금 얘기하는 거랑 내가 정확히 생각 안 해봤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팩트를 알고 있어요. 즉 프루프에서 이런 팩트를 알고 있을 때 내가 앞쪽에서 어떤 v가 다른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이 f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걸 넣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프루프를 할 때 사용이 될 거고요. 이제 반대로 existential 성질을 가진 룰도 있습니다. existential elimination, universal elimination 2라고 이름 붙이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현재 인터프리테이션에서 f exist x.f가 참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근데 그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뭔가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떤 값에 대해서 이 x가 어떤 값을 가지면 f가 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도입된 어떤 값 v가 있을 때 그거를 어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라는 개런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있다는 걸 얘기할 뿐이지 지금까지 등장했던 값 중에 어떤 특정한 그 값이다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값을 하나 지금까지 등장 안 한 새로운 값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v라고 한 다음에 이 v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고 가정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룰입니다. 자, 그래서 exist x.f가 사실이면 어떤 v가 존재해서 x에다 v를 넣었을 때 f가 참이 되는 거다. 디라이브 할 수 있고 여기서 v는 프레시한 값이다 라는 가정까지 들어가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생김새는 fal이지만 existential 캐릭터를 가지는 클레임이죠. 모든 x에 대해서 f가 i에서 사실은 참인 건 아니다라는 뜻이니 거짓이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x가 존재해서 i에서 얘가 참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인터프리테이션 i에서 for x.f가 거짓이면은 쟤를 거짓으로 이제 만드는 뭔가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v라고 해봅시다. 그 v를 인터프리테이션에 업데이트 해주면 f가 거짓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v는 우리가 프루프에서 보통
지금 프루프 트리 이 지점에서 이 룰을 만들어서 뭔가 팩트를 디라이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된 뭔가 V가 아니고 새로운 거로 가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직관적으로 말이 됩니다. 뒤에 지금 뭐 좀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뒤에 익sem플이 나오니까 그때 보면은 지금 좀 더 콘크리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룰만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불리언 로직에서의 컨트라딕션 룰 원래는 뭐 이렇게 생겼죠. 어떤 f가 참이고 거짓이면 컨트라딕션이다. 네, 컨트라딕션. 이런 룰이었는데 이거를 제너럴라이즈를 해야죠. 이게 사실 지금 뭐 포뮬라라고 일반적인 포뮬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앞에서 프루프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거의 어떤 경우에만 쓰이냐면 변수일 때만 뭐 이런 경우에 쓰이죠. 보통 어떤 변수가 불리한 변수 p가 p이면서 not p 둘 다 참일 때 그럴 때 컨트라딕션이다. 이렇게 쓰이죠 보통. 다시 not 빼버리면 이렇게 어떤 불리한 변수 p가 i에서 참이면서 거짓이면 컨트라딕션이다. 근데 이 FOL에서는 불리한 변수가 프레디킷으로 일반화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해줍니다. 프레디킷으로. 근데 프레디킷은 텀을 받죠. 아규먼트로. 걔네들이 받는 텀을 앞에 거는 뭐 S1에서 Sn, 뒤에 건 TA1에서 TN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를 동일한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고요. 항상 동일한 데서 출발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데서 출발해가지고 뭔가 업데이트가 서로 다른 부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아주 스트릭트하게 이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스트릭트한 룰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컨트라딕션 디텍트 못하는 거고 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좀 바뀔 수 있다. 자, 그 바뀐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출발 지점이 공통점을 공유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업데이트된 애를 JK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프레디킷이 어쨌든 일반화된 변수니까 불리한 베리어블이니까 걔네들의 불리한 베리어블이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컨트라딕션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아규먼트는 현재 인터프리테이션 JK를 계산해 보면 같아야 됩니다. 다. 이 아규먼트가 다 같은데 이 프레디킷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반화된 컨트라딕션의 정의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퍼스트 오더 로직의 프루프를 정의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 이그젬플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혹시?